안녕하세요. 이백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각 후보들을 간단히 리뷰하는 영상인데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각 후보들의 정보 및 출마의 변과, 공약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말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당대표 후보군에 대한 리뷰이며 진행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먼저 김기현 후보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원내대표와 울산시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 및 대통령과의 원팀 체제입니다. 한마디로 당정 일치를 추구할 것이며 그 최적임자가 본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김기현 후보의 이런 주장이 다른 후보들보다 더 신뢰성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시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불화를 중간에서 잘 중재한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현재 김기현 후보는 윤심으로 대표되는 후보이며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그 지지 세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대중들은 윤핵관들에게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으로만 한정되는 전당대회와 달리 총선은 모든 대중이 참가하기 때문에 현재 색채로 총선을 치르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방법은 오늘의 영상 주제가 아니므로 패스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공약 중에선 온라인 당원 투표제, 디지털 플랫폼 정당 구축, 이 두 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당대표 직속 미래비전위원회나 시민사회 특위는 충성 맹세하는 사조직을 만들어 권력화하기에 좋은 수단으로 보여 나쁜 공약으로 판단되고 그 외 나머지는 실질이 없는 허례허식들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중 제일 네임밸류가 높은 정치인이고 여전히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였습니다. 출마의 변을 보면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 및 인수위원장 등 윤석열 정권 출범에 크게 기여한 것을 어필하며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후보가 말하는 내용들 중 중도층과 청년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과 공천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안 후보가 중도의 포지션은 맞지만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이미지 소모가 너무 컸던 탓에 과거에 비해 지금은 중도층과 청년층에게 그때만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탄생했을 당시엔 전국에 공동당협위원장이 널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연수원 신설과 수도권 및 격전지 조기 공천 및 전폭 지원, 그리고 배심원 제도 도입 및 투명한 회계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직속 미래청년기획실은 사당화하기 좋은 요소로 보이고 당직자 복리증진은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당직자 복리증진의 경우엔 설명을 할까 하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본 영상의 주제에 맞지 않으므로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공약은 큰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천하람 후보입니다. 천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밀고 있는 개혁파의 후보입니다. 원래 인지도가 낮았으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네임밸류를 크게 쌓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론 당선과 무관하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성비 측면에서 제일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천하람 후보는 당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과정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민심이 당을 떠나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하람 후보의 경우엔 여러 인터뷰에서 윤핵관에 대해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젊은 표심을 결집시킴으로써 김기현 후보의 대척점에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당정 일치를 내세운다면 천하람 후보는 당정 분리를 내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천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마음에 듭니다. 시민 후보 발굴 및 인재 육성, 그리고 배심원단 제도는 당에 필요한 것을 잘 짚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직선거 출마 예정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높게 평가하며 여기서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당원청원제, 현역의원 중간평가 역시 민심을 잘 읽고 내세운 공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당내 토론제도 활성화도 기대가 되는 공약입니다. 다만 반발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다른 의원들이 응하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섀도우 상임위는 허례허식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대표,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인해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여소야대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출마의 변을 살펴보면 지난날 본인의 실수를 짤막하게 인정하는 한편 본인의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에 제일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당대표 출마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황 후보의 공약 중에선 당원청 투표제 실시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 당이 국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공약은 허례허식으로 보이며 주요 당직 당원에게 전면 개방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호떡 공천이라고 불린 공천파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 때문에 황 후보를 추종하는 당원들을 주요 요직에 앉혀 당을 사당화할 위험이 높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중앙연수원장의 경우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맡기는 편이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뉴 국민의힘 플래닝 공약은 현실성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황 후보는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황 후보를 지지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개인적으로 황 후보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부터 확실히 정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